이번 시간은 대단원 평가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죠? 자, 1번. 다음 중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뭔가를 대입해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x가 1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얘는 0분의 1 꼴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얘는 그렇지. 이 피자 한 판을 아무도 안 먹어. 그 영혼이 남아있겠죠.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2를 일단 대입해 보니까 루트 4가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 4에 가까워지는 거. 결국 2에 가까워지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분자분모에다 집어넣었을 때 둘 다 0분의 0꼴이라는 건 일단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 표현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거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우극한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을 각각 살펴줘야 되는 거죠. 분모는 어차피 x분의 1이니까 똑같은데 분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분자가 중요한데 분자를 보니 얘가 절대값이 있으면서 x 플러스 1이잖아. 절대값이 있으면서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에서 가까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값. 이거 헷갈리시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값이니까 여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9 같은 거. 그러면 마이너스 0.9를 넣었을 때 선생님 이거 0.1 나와요.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애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 그대로 절대값이 벗겨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절대값을 벗기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국에는 약분하면 얘는 1인 거죠. 자,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겠어? 마이너스 1.1 이런 거지. 얘를 집어 넣었을 때 선생님 얘는 그럼 마이너스 0.1이네요. 자,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게 음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게 중요하다. 자, 절대값 아니 음수가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절대값을 풀어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약분시키고 나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됐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분의 0 꼴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된다?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돼요. x가 무한대로 간다. 당연히 무한대죠. 4번도 극한값 존재하지 않고요. 이미 뭐 2번에 답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아니겠지. 늘 생각해야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뭐 제곱하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가 3 더하는 꼴이다. 결국 엄청 작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2번이라고 말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그렇지. 이런 거지. 2번 문제 같은 거. 보니까 딱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절대값은 벗기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fx를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우리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먼저 인수분해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절대값을 어떻게 벗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금방 한 것처럼 마이너스 1보다 작게 온다라고 하면 저 절대값 부분이 그렇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벗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절대값이 벗겨질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기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에 음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자, 그 다음 원래 있는 마이너스 있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야. 그러면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양수가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벗겨줘야 되는 거니? 그냥 벗겨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없애고 나면 마이너스 1 남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다. 금방 선생님 친 거 봤지? 원래 있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라서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극한 요 계산한 값은 4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극한값이 존재하는 x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더한 건 이렇게 되고 곱한 건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두 함수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곱해지거나 나누어져도 우리 극한값은 계속 분배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각각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우리가 분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구해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바로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이 x가 2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gx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있는 거 알파 베타 곱한 게 6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이 부분 밑줄 두 개 친 거. 그치?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두 개 가지고 전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를 뭐 알파는 이런 걸로 해서 대입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두 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죠. 왜? 두 근의 합은 5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뭐가 될 거니까 6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을 때 방정식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될걸? 6일은 6이 아니라 2, 3은 6이지. 오, 선생님 큰일 날 뻔했다. 2, 3은 6.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t는 2 또는 3이 되는 거죠. 그쵸? 2 또는 3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중요한 말 밑에 있었네. 선생님 이거 못 볼 뻔했네. 이게 지금 알파라고 했고 얘가 베타라고 했잖아. 그치? 알파는 항상 베타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겠네. 그럼 끝났네.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결국 x가 2에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도 다 분배가 가능하다 우리는. 왜? 어차피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였기 때문에 수렴하는 애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자 알파 대신 3 플러스 1이고요. 3 곱하기 자 gx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베타로 간다 그랬는데 그게 2였으니까 그거 빼기 1을 해가지고 2, 3은 6, 1, 7인가 봐요. 얘가 답이 됩니다. 이거 넘겨서 푸셔도 어차피 2차 방정식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함수 fx가 이런 것을 만족시킬 때 이걸 구하라고 했어. 그렇군. 자, 알파 여기다 먼저 대입해 보시면 뭐 0분의 f 0꼴은 2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푸셔도 되고 다르게 푸셔도 됩니다. 자, 금방 한 것처럼 0분의 f0 꼴이 이런 꼴이 2가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친구는 아마 바로 갈 거야. 어떻게? 제가 밑에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x가 0에 가까워질 때 얘는 지금 0 플러스 3f0이고요. 그 다음 얘는 0 플러스 4f0이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0분의 fx 꼴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저는 일부러 이 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선생님 이거를요, 선생님 제가 모든 항들을 다 x로 나누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쓰고 있어. 뭐 했는지 여러분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요. 모든 항을 x로 다 나누었죠. 왜 나눈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0분의 f의 0꼴인데 지금 얘가 x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x로 나눠주면 0분의 f 0꼴을 만들 수 있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두 나눠주고 나니까 이거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등식 성립하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식이 변하냐면 이렇게 변하는 거지. 여기는 3x 플러스죠. 여기가 x분의 4fx 그 다음에 여기는 x분의 3fx 그 다음 플러스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0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0 플러스 0분의 4f0 꼴이 되는 거고 2 플러스 0분의 3f0 꼴이 되는데 우리는 안다. 0분의 f0이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얼마라고 쓸 수 있다? 2라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2고요. 얘도 2인 거예요. 2 플러스 3 곱하기 2고요. 여기는 0 플러스 4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결국 8분의 3이는 6이더 8 이렇게 해서 1이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선생님이 약간 이제 답안에 있는 식도 이거 결국 이건데 조금 더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써버린 거죠. 그러면 이걸 선생님 더 멋지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 결국 같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얘가 이렇게 어디 A로 가는 게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얘를요 T라고 치환을 할게요 라고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요 X가 A로 가잖아. 근데 만약에 T는 어디로 갈까? X가 A로 가게 되면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는 0으로 갈 때 자 이거 뭐라고 써야겠어? 보여 여기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친 거? 걔는 T분의 F0, FT가 되는 거죠. 그게 2예요. 아까 선생님이 0분의 F0 꼴이라고 했던 그거랑 좀 결국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난 이걸 아니까 이 식을 문제의 식을 바꿔야겠다. 어떻게 바꾼다. 그렇지. 모든 항에 다 x로 나누는 이 작업을 해주겠다. 근데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이거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 이렇게 해주는 거. 선생님 근데 얘는 t인데요. 얘는 x인데요. 자 결국 선생님이 t를 그냥 뭐라고 바꿔주면 x라고 잠깐 이름만 바꿔주면 이거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이거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 푼 것처럼 계산이 되더라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하려고 그냥 0분의 F0 꼴이 이구나 그걸 아니까 내가 이 문제에서 0분의 F0 꼴을 만들어내면 되겠다. 그 방법이 여기서는 어떻게 했었던 거야? X로 다 나눠주는 거였던 거지. 그렇게 푸셔도 돼요. 답은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어딨지? 여기 있네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는 극한값을 얼마나 잘 푸는지를 연습시키는 거지. 자, 항상 극한값 구할 때는 일단 대입이 우선입니다. 가끔가다 대입했는데 그냥 숫자 나오는 경우는 그게 답이야, 그지?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2를 대입하니까 얘 0분의 0꼴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 0을 만든 애를 인수분해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였죠. 얘는 아마 2, 50이겠지.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이렇게 있고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국 대입하면 7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니? 루트가 있다. 자, 일단 대입하면 0분의 0꼴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루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유리화라는 걸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위아래에다가 사실 문제에다 살짝 쓸게. 여기다가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을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곱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 리미트 x는 0에 가까워질 때고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니까 이렇게 써지고 자 분모에는 x 제곱이 있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산이 될걸? 자 어떻게 돼? 1하고 1하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x제곱하고 x제곱이 약분 돼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 어떻게 돼요? 2분의 1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1이라 그랬네. 얘가 답이네. 얘 틀렸네. 그지? 자, 3번부터 당연히 맞겠지만 우리 항상 풀어줘야 된다. 자, 3번 같은 거 이거 눈으로 푸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무한대 대입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랬을 때는 분자 분모 차수 비교해서 그 앞에 개수 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여기 3차 여기 2차 그럼 얘는 분모가 크다 그지? 이건 어떻게 된다? 0에 가까워지는 거다. 맞단 얘기고요. 자 4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제곱 그러면 얘는 7분의 2 이거 읽어주는 거 맞는 거고요. 무한대로 가는데 이번에는 여기 3차 같은 건데 2분의 1인데 그치 맞는 거지. 선생님 지금 틀린 줄 알고 한참 봤어. 맞는 거죠. 2분의 1 잘 구했지? 이렇게 풀어준다. 뒤에는 좀 별거 없었네요.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이렇게 만족시킬 때 fx를 구하시오. 6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푸실래요? 어떻게 풀어요?
이런 거 풀 때.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fx라고 하는 애에 뼈다귀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fx라고 하는 거. 그치? fx라고 하는 애는 뼈다귀를 좀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 1로 가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0분의지. 자, 0분의 했으면 위에도 0꼴이어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얘 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x 플러스 1이 인수분해로 하나는 무조건 들어있다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 걸 보면 얘도 2 대입하면 0분의 0 꼴이거든? 또 똑같아. 2를 대입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렇다면 얘는 인수분해 될 때 이런 꼴도 하나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있어. 3차니까 x가 들어있는 애가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풀 때 우리 어떻게 한다? 뭐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ax 플러스 b라고 해야 된다. 그냥 x 플러스 a가 아닌 이유. 자, 왜?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1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다른 숫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a라고 붙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a를 앞으로 이렇게 빼서 x 뭐 플러스 k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b랑 헷갈릴까봐 지금 일부러 다른 문자 k를 갖고 온 건데 뭐 문자는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이렇게 뽑으셔도 되고 여기다 같이 1차항에다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위에 걸 선택해서 풀 거기 때문에 밑에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선택하지 않은 거지.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 1번으로 친 거를 풀기 위해서는 x 플러스 2라고 이 x 플러스 2라고 약분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선생님 일부러 나중에 또 써먹어야 돼서 약하게 했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우리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2번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누가 약분이 되겠어? 그치? 얘랑 얘가 약분이 되고 얘는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계산이 어떻게 되겠니? 2를 대입하니까 3 곱하기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약분해 버리시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약분하시면요.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 번은 빼주셔야겠네요. 이렇게 빼주면 3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1 플러스 b가 1이어야 되니까 b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x식이 예쁘게 써지는데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까지 fx가 세워지는 거죠.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 선생님 같으면 그냥 fx 이렇게 쓰겠어요. 이렇게 쓸래요. 네. 뭐 답지에는 아마 전개되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전개까지 해줄까?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까지 됩니다. 이렇게. 자, 7번 문제 볼게요. 의외로 7번 문제 같은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더라. 여기도 보면 별 3개죠. 다른 것 때문에 별 3개가 아니라 이게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혹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한 거죠.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7번 보니까 fx, gx에 대해서 기억부터 찾아라. 자, f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있나 봐요. 그리고 무한대로 갈 때 fx, gx 합쳐놓은 애도 모두 존재한대요. 그럼 gx도 존재하냐고 물어본 거죠. 원래 이렇게 문제 풀 때 밑줄 많이 치면 안 되는데,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제 어떤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이게 알파로 가잖아요. 그럼 얘도 가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얘는 당연히 돼요. 근데 우리 알잖아. 당연히 되는 걸 이야기할 때 가장 껄끄럽다는 거. 증명을 해서 보여주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우리가 금방 한 것처럼 선생님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gx 얘는 베타로 간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바탕으로 내가 모르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gx를 만들 때 선생님 여기 알파 대입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gx에서 누가 없어져야 gx만 남겠어? fx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대가리 이렇게 쳐야겠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gx잖아요. 있다니까? 알아. 근데 이걸 증명할 땐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왜? 우리는 이 리미트 기호가 분배가 될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한테만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죠? 왜냐면 gx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얘는 베타고요. 얘는 알파니까 결국 요게 계산되면 이게 gx인데 그게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서 3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니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있으면요. 이게 곱해가지고 이게 나야 되니까 당연히 gx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얘기할 때가 가장 껄끄럽습니다. 자, 니은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공부를 좀 한 친구라면 어디서든지 조금 한 번씩 자주 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를 딱 써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풀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x랑 지금 gx랑 곱해졌으니까 선생님 다시 여기를 fx분의 1을 이렇게 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gx가 남을 것 같지만 fx가 수렴한다고 해서 fx분의 1이 무조건 수렴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쵸? 얘가 만약 0으로 가까이 가. 근데 이게 아니 0분의 1이 되면 이게 무한대가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이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푸냐?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표현이라서 그냥 선생님은 발리를 기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증명이 불가능한 거 봤죠? 이게 지금 뭐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얘가 만약에 0으로 가까이 가면 아까 fx분의 1을 했을 때 이렇게 없어지면 gx가 남는 건 좋은데 이걸 못 만드는구나가 벌써 지금 나온 거잖아. 그게 발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요. fx를 이렇게 주지 말고 아예 이걸로 줄게. 0으로 가까이 가는 대표적인 거 이거지. 왜?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그럼 0으로 가죠. 이게 지금 fx야.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아예 gx를 뭐라고 만들어 버리냐면 gx를 왜 자꾸 움직이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에다가 뭘 곱했는데 이게 지금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지? 그럼 선생님 gx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얘네끼리 없어져서 이게 1이 되니까 그냥 1이죠. 무한대로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이것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는 거지. 근데 gx는 이거였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는 무한대잖아. 발산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발레를 잡을 수가 있어요. 봤지? 아까 내가 이런 형태로 증명을 하려고 했더니 좀 이상해. fx분의 1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발레를 잡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 발레 드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발레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바탕은 사실 이렇게 참인 애들을 증명하는 과정을 비슷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기거든? 왜냐면 걔가 이제 틀릴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거짓일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발레를 만들어 볼까? 라는 식으로 발레를 만드시는 거예요. 당연히 발레는 하나만 존재하지 않겠죠. x제곱분의 1하고 x제곱 곱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진짜 수억만 개를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발레를 몇 개를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명제를 봤을 때 이 참거짓을 얘기할 때
참일 때도 중요하고 거짓일 때도 반례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이 길어졌네.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은 보니까 얘하고 얘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gx의 값도 존재하냐고 물어봤어요. 그치? 이것도 우리가 항상 해보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기억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이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갈 때 gx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대문자 이렇게 쓸까? 대문자가 대괄호구나. fx에다가 이렇게 하면 지금 gx가 나오는 게 보이죠? 선생님 이거 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는 재료가 그거니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를 분배도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하면 gx가 되잖아. 다시 gx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뒤에 것도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결국 얘는 알파 베타 곱한 걸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디귿도 극한값 존재하네 이거예요. 항상 존재하는 애들을 가지고 계속 확장을 해서 내가 모르는 걸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만 맞습니다. 8번 문제 어디 갔니? 자, 8번 문제. 이거 샌드위치 모양 비슷한 거 많이 얘기했죠? 이렇게 생겼을 때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값을 찾으시오.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다가 리미트, 여기다가도 리미트, 여기다가도 리미트를 붙여줘도 무방하다. 자, 그 정리 잠깐 생각해보면 원래 식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근데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부등호에서 등호가 빠져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이 세 군데에다 다 붙여주게 되면 결국 이 값은요. 얘가 2에 수렴하고 얘도 2에 수렴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얘도 2에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답은 2죠. 눈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9번입니다. 함수가 저렇게 생겼을 때 다음을 만족시킬 때 A, B, C, D에 대해서 저것들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일단 하나 볼게요. 이거 우리 잘할 수 있다. 일단 볼게.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이야기했지, 그치?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이야기했어. 요거. 자, 그래서 무한대를 보내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 3이라고 수렴을 하려면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제곱이고 여긴 세제곱이지. 그렇단 얘기는 a가 뭐여야 돼? 0이어서 없어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바로 또 알 수 있죠. 뭐도 알 수 있어요? 이제서야 무한대 제곱분의 제곱인데 그 앞에 개수 비교한 게 b잖아. 근데 b가 얼마가 나와야겠어?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야? 요거를 해야 돼. 요거. 1을 대입했을 때 이런 게 나와야 돼. 근데 분 뭐에다 1 대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0분의 이렇게 돼요. 그럼 위에도 0꼴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0분의 0꼴 만들면 되겠구나. 자, 좋았어. 자, 그럼 이제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예 이렇게 데리고 올게. x가 1에 가까워질 때 여기는 x 플러스 1이고요.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b는 3으로 정했기 때문에 3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1을 대입했을 때도 0꼴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x-1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몰라. 근데 여기를 모르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k라고 써본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없어지고요. 이제 선생님이 1을 대입할 수 있게 됐지. 그러면 2분의 3이 있고 1-k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답이 얼마야? 2여야 돼. 그럼 끝났지. 3의 1-k가 2는 4여야 돼. 그러면 1-k는 얼마여야 돼? 3분의 4여야 돼. 그리고 k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데?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식이 완성이 된 거야. 어떻게 완성이 돼?
3에 x-1이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선생님 식이 왜 여기가 3분의 1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묶어버려서 그래. 자 그럼 다시 만약에 이거를 전개를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같으면 여기다가 먼저 전개를 해줄게. 그럼 x-1에 3x 플러스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남는 거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구했지. A는 아까 0이었고요. B는 3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D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0이니까 어차피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거 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네요. 여기다 지금 선생님 다 대입한 거야. 보호 살려서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거를 그냥 이 상태 가지고서 대입하고 해서 연립방 정식으로 문제 푸셔도 괜찮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 그래프 위의 점에서 x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걸 구해주래. 5q분의 5p. 근데 t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우리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 미지수를 잘 세워서 미지수를 잘 놔서 그걸 가지고 5p, 5q를 잘 표현만 해주면 돼. 근데 이미 OP, P점은 알고 있죠. 심지어 우린 Q점도 알아. Q점 보겠어. T, 0이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아이고, T가 무한대 갈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의 길이니까 T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어떻게 돼? 요 빗변이잖아. 그지?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어? 루트 T제곱 플러스 2T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써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지. 어떻게 풀지? 큰일 났다 그치? 자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그치 이거 간단하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얘는 1차 이 위에 이 부분도 1차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왜? 제곱이지만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개수 읽기 해주니까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제일 간단한 형태인 것 같아.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준 다음에 극한값 구하라는 문제들이 고난도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아마 가장 평범한 스타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선생님이 진짜 재밌어하고 제일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 그래프 보고 그냥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열린 구간에서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를 a, 그 다음에 불연속인 x값의 개수를 b라고 했어요. 극한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지? 얘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게 극한이고 연속인 건 뭐라고 했지? 극한값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쓰면 얘가 함수값까지 같은 걸 우리가 연속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찾아보자. 어떤 거 있을까? 좌하고 우하고 다른 부분을 찾아봅시다. 어디예요? 여기 1일 때. 그 다음 또 좌우가 다른 거. 혹시 x가 2일 때를 가지고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x가 2일 때는 보면 좌우는 지금 같아요. 뭐가 달라? 함수값이 달라. 그러니까 1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 그러면은 x는 x가 1일 때 그 다음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속하지 않는 거는 어디야? x가 1일 때 그 다음 언제? 그 다음 언제? x가 2일 때죠. 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한 개고 얘는 두 개예요. 그래서 a 빼기 b 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뒤로 가면 우리가 미분을 배우잖아. 미분이 불가능한 점까지 해서 한 번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11번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x는 0에서 연속인 함수 어허 뭐야 이거?
답 나왔는데 1번. 왜? 선생님 다항함수 x는 0에서 연속이라 했잖아.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 정확하게는. 자, 2번은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다 아셔야 돼요. x는 0일 때 이렇게 쓰면 안 될까? 0일 때 정의가 안 돼요. x 0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하지 않고요. 얘는 그렇지. 한 번은 x분의 x고 한 번은 x분의 마이너스 x. 절대값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연속하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x에다 0 집어넣게 되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지. 자, 우리가 말하는 연속, 뭐 극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함수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값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4번도 버리셔야 되고 x는 0에서 얘도 마찬가지죠. 0 집어넣으면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네요. 13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 연속일 때 a 값의 값을 구하시오. 자, 눈치챌 수 있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디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3일 때 끊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를 붙여주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게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뭐야? 여기서 3에 가까워질 때 나오는 극한값이 a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저 fx 얘를 구해주는 거죠. 아예 선생님 인수분해 해서 쓰려고요. 얘는 x 4, 3, 1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약분되고 3 집어넣으니까 7이지. 다시 말해서 a가 7이면 이 자리가 딱 붙어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a는 7입니다. 14번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저걸 만족시킬 때, 자, 이거 그때 한번 풀었다, 그치?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자, fx 이렇게 돼 있는데 fx 선생님 예쁘게 씁시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할 수 있지, 그치?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연속이야. 그럼 이렇게 썼단 얘기는 지금 x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1도 아니란 얘기고요.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란 얘기인 거죠. 왜? 여기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함수값하고 극한값들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연속이 됐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건 뭐랑 같아야 되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fx랑 이거랑 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이게 이거랑 같다는 얘기죠. 결국 이거를 극한값을 구해주란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 구해주려면 미리 밑작업 다 할게요. 분모가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분자도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죠. 아마 당연히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될 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1을 먼저 넣을까? 1 그러면 어떻게 돼? 1, 4, 4 아이고 3, 3,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셔야 돼요. 1, 마이너스 1, 3, 마 3, 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한 번은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갈 때, 한 번은 x가 1에 가까이 갈 때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갈 때는 이게 없어지는 거지. 이거 약분시켜주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 그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는 요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고 여기 1 집어넣으면 4고 여기도 2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근데 선생님 왜 이걸 이렇게 풀었을까? 그냥 다 없애도 되지. 바보 아니야? 자, 그래서 얘는 4죠. 그래서 둘이 합치면 6이죠. 미리 약분하고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괜찮네요. 이렇게 되네요. 민망해라. 자, 1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4번까지 있어요. 아직 멀었네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x가 1에 가까워질 때 저런 걸 풀으래. 자, 얘는 다항함수 fx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이걸 요렇게 저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었냐면요. 저거 인수분해 좀 다 시켜주고 싶었어요. 이 밑에 x가 1에 가까워질 때 4고 x-1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밑에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x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얘네끼리는 이렇게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어떻게 써지냐면 4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f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리미트를 선생님이 과감하게 다 분배를 했잖아, 그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다항함수 fx라서 fx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해요. 어느 자리에서든 연속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 게 지금 1이란 얘기죠. 끝났네요. 4, 3, 10이니까 f1은 6이어야겠다. f1은 6이에요. 자, 16번. 닫힌 구간에서 네, 뭔가 끊어져 있어요. 어디서 끊어져 있는 거야? 3에서 끊어져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끊어진 건 아니고 끊어질지도 모르는 거지. 근데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별식이 하나 붙어 있네. 요런 걸 만족시키는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그 얘기는 3일 때도 붙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보면 이 fx를 0에서부터 5까지만 정의를 해놓은 거지. 근데 그거에서 확장을 이거 별식으로 시켜준 거죠. 그래서 실수 전체로 깔아주는 겁니다. 그럴 때 39를 구하래요. 재밌다. 그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얘는 첫 번째 끊어질지도 모르는 자리. x는 3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여기다 3 집어넣었을 때랑 여기다 3 집어넣었을 때랑 같다는 얘기죠. 왜? 식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끊어지지 않게 극한값 구해주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다가 윗식에다가 3 집어넣으면 5고요. 밑에다가 3 집어넣으면 b잖아요. 그래서 b가 5라는 사실을 첫 번째 알게 돼요. 두 번째, 그 다음 해줄 얘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무슨 말이야? 0 집어넣으면요. F0하고요. F5랑 똑같다는 얘기고요. 1 집어넣으면요. F1이랑 F6이랑 똑같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돼요. F2 집어넣으면요. F2랑 F7이랑 똑같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 계속 쓸 필요 없죠. 왜? 이 사이에도 수많은 수 있고 이 사이에도 수많은 수 있는데 이걸 왜 다 이렇게 써가지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기가 5인 함수라는 거죠. 5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생각 하나 해보자. 만약에 0부터 5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0부터 5까지인데 그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주기라는 거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너희들이 봐도 여기서 끊어지는 거 보이지? 이렇게 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한다고 죽어도 말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중간 모양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아유 귀찮. 중간 모양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뭐 0에서 5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시작과 끝점의 값이 같아서 그 다음 거 그릴 때 또 다시 이렇게 이상한 거를 반복해서 그려야 된다는 거야. 어금니 같다. 그래서 0일 때랑 5일 때랑 그 다음에 이게 뭐 10일 때가 될 거잖아. 요 부분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값이.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F 0일 때랑 F 5일 때랑 그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F0을 찾으려면요. 첫 번째 식에다가 넣어야 되고요. F5를 찾으려면 두 번째 식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0을 구해주시면 F0은 얼마야? 2고요. F5는 얼마야? 밑에 집어넣으니까
4, 2인 4. 4a 플러스 아까 b가 얼마라 했지? 5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4a 플러스 5가 2여야 되는 거죠. 4a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고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까? 그럼 a하고 b하고 다 찾아냈어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b는 5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상태에서 F39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F39는 우리가 안다. 얘가 5 단위로 계속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5씩 계속 빼주면 5씩 계속 빼주면 얘는 뭐 34? 이걸 계속 써도 되지만 사실 의미는 없다. 이 계속 쓸 수 있지만 의미는 없다. 결국 마지막으로 누가 같냐면 5씩 계속 빼니까 5로 나눈 나머지 4일 때가 똑같다. 결국 F4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식에다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답은 어떻게 되냐면 4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4, 5, 20, 17 이렇게 4분의 17입니다. 자, 이 별식이 나타내는 말 얘는 주기, 반복되는 그런 그래프다. 그리고 여기가 일단 연속이 되어야 반복되는 그래프에서 계속 연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는 3에서 끊어질지도 모르니까 그걸 신경 썼고 두 번째에는 그렇게 되면 0하고 5일 때, 10일 때, 15일 때 계속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얘가 붙어서 연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이 문제 재밌었네요. 16번.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막 끊어져 있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풀 수 있어요. 자, 기억. x가 1에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1이래. 항상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선생님 fx가 끊어져 있고 gx가 끊어져 있는데 이게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닌 거지.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좌극한 우극한을 나누어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분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기억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우극한하고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을 각각 살펴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극한 따로 보고 좌극한 따로 볼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우극한 볼게요. 1의 우극한이다.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기 자, gx도 가까워집니다. 1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야? 얘는 1이네 1.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이번엔 좌극한 볼게요. 좌극한을 보기 위해서 1을 좌극한 위로 올라가네. 그치? 이쪽이네. 어디로 가냐면 1에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또 좌극한 이번엔 뚝 떨어진다. 그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얘는 두 개 곱했을 때 둘 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랑 gx랑 더했을 때 x는 1에서 연속이다. 얘네들도 뭐 하란 얘기냐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찾으란 얘기입니다. 자, 금방 극한값 다 찾았는데 그래도 써야겠지? 자, 리미트 니은을 풀기 위해서 x가 1에 가까워질 때 우극한, 그 다음에 1에 가까워질 때 자극한, 그 다음에 그냥 f1 더하기 g1 이것까지 구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극한 자극한 전부 다 파란색 빨간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파란색이 우극한이었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0이고요.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이죠. 그 다음에 값을 보는데 값 어떻게 돼요? 값도 사실은 이미 포함돼서 풀었어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1이니까 합치면 0인 거죠. 그래서 얘도 존재합니다. 니은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다시 물어보네. 그치? 그림에 있는 색칠을 좀 지울게.
그림에 있는 색칠을 좀 지울게요. 지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봅시다. 우곡한이고요. 마이너스 1에 우곡한이죠. 두 개 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에요. 우곡한. 자, 좌극한 찾을게요. 좌극한은 여기 1로 가고요. 마이너스 1로 가죠. 두 개 곱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곱하니 좌극한은. 이미 극한값 두 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연속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니은 해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림 위에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시해 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다 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값을 잘 적어놓고 요 오른쪽처럼 잘 적어놓고 푸는 게 중요하고 여기다 표시를 꼼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대번에 뭐 컴사나 볼펜 같은 걸로 딱 그어버리면 그 다음 거 볼 때 되게 헷갈릴 거야. 연필로 봐가면서 지우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소값 그리고 함수의 최대값을 이렇게 했을 때 이때 a 플러스 b를 구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두 문제는 쉬워요. 네. 왜 그러냐면 gx 같은 경우는 이런 식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범위를 주면 양 끝값을 보고 그 중에 더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예요. 자, 그 다음에 그 fx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범위를 주게 되면 그 범위의 양 끝에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줄 순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색깔이 이상한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범위를 이렇게 잘라줄 순 없어요. 왜? 최소값 떨어지고 최대값 올라가기 때문에. 그치? 분명히 한쪽 잘라서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그냥 끝값 집어넣고 큰 게 큰 거, 작은 게 작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값 물어봤어요. 최소값 물어봤는데 사실 얘는 감소하고 감소하는 애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애가 두 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디가 됐든 간에 큰 걸 넣었을 때 최소가 나옵니다. 모르겠으면 둘 다 넣으세요. 그래서 F1 집어넣으면 최소예요. 4분의 8, 2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이 루트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우리 4사분면이 있을 때 자, 지금 이런 꼴이거든. 얘는 몇 사분면에 해당하는 그래프일까요? 이 N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몇 사분면에 해당하는 걸까? X에는 양수 들어가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음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뿔마의 부호를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어디냐면 여기죠. 그러니까 얘는 꼬리 모양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런 거를 평행이동을 시켜놓은 거야. 중요한 건 얘는 X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또 거꾸로 얘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뒤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나올 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이게 0이다 0. 결국 얼마야? 3이 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개 합치라고 했으니까 뭐가 답입니다. 지금 선생님은 그래프 모양을 잘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지금 이 강의를 언제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날 때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모든 함수들을 내가 그 그래프 모양을 빠르고 간결하게 잘 그릴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게 수학 공부에 진짜 중요한 키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함수가 안 돼서 수학을 1차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함수 fx가 얘를 만족시킬 때 f0이 열린 구간에서 실근에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다 혹시 생각납니까? 얘랑 관련된 단원이 도대체 뭘까? 그걸 잘 생각해야지. 얘는 어디랑 관련돼 있어?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사이값의 정리가 뭐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값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면 그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적어도 하나에서 뭐 2개, 뭐 3개 이렇게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한 거였어. 그리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함수값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면 얘네들을 연속으로 연결할 때는 어떻게든 x축을 한 번 이상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실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x축을 끌고 오는 요 2번째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F0하고요. F1하고요. 부호가 달라야 돼요. 하나가 위에 있으면 하나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둘 다 만약에 x축 위에 있게 되면 그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려버리면 절대 x축하고 안 만나지.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돼. 그러니까 얘가 뿌리면 얘가 마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번에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뿔막, 맞뿔 2개 곱하면 항상 마이너스구나. 다시 말하면 F0하고 F1하고 곱하면 늘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다 됐지? 그러니까 뭐야? K 플러스 2하고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다. 이게 가능한 정수 K의 개수. 물론 써서 이렇게 해서 4개라는 걸 찾아도 되지만 우리는 3에서 마이너스 2 뺀 다음에 하나 더 마저 빼서 4개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거 알죠? 자, 이 부등호 있을 때 개수 세는 방법은 선생님이 전이든 아니면 수원 때든 언제든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안 했을 리가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20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방정식에 실근이 반드시 존재하는 구간은 그랬어요. 나보고 그냥 구간을 찾으라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넣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을 다 집어넣어서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찾으란 얘기입니다. 네, 오늘 중으로 할 수 있죠. 그럼요. 자, 쉽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거 왜 금방 할 수 있냐면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을 10제곱하면 중요한 건 겁나 플러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10제곱이면 3의 10제곱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고 이거니까 당연히 얘는 엄청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2의 10제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플러스죠. 그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아이고 힘들어. 얼마지? 플러스 2의 10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죠. 그러니까 얘도 엄청 플러스예요. 아, 플러스구나. 여기 플러스니까 알고 시작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어머, 마이너스다. 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번. 그 다음도 해볼까? 얘는 마이너스였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네. 안 되네.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아까 마이너스 3이라 했어.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이때도 움직임이 없잖아. 그치? 부호가 안 바뀌었잖아? 안 돼.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의 10제곱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이죠. 엄청 플러스고요. 3의 10제곱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이죠. 엄청 플러스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건 2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것도 보고 사이값 정리 대입해서 부호가 바뀐다면 x축을 기준으로 뿔에서 마든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든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만 x축하고 만나면서 실근을 갖게 된다. 한 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있다고 해서 딱 한 번만 지나가는 건 아니지.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니까 한 개 이상 적어도 한 개 만나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21번. 서술형이라서 이 뒤쪽에 있는 거지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21번. 누가 봐도 3을 넣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 그치? 분자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어떻게 돼? 0분의 0꼴이 아니면 얘가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ax 플러스 b 자체를요. 어떻게 쓰셔도 되냐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3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a로 묶어놓고 x-3 그냥 이렇게 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b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마이너스 3a로 표현한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다 3 대입해서 는 0이야.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위에 루트 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5가 있고요. 자, 우리 이렇게 루트에 있을 때는 얘의 짝꿍을 이렇게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곱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있고요. 위에는 앞에 거 제곱하니까 이렇게 남고 뒤에 거 제곱하니까 이렇게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a에 x-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5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위에 계산해 주셔야겠죠.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9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겠지. 그리고 났을 때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니? 지금 요거 대신 뒤에가 붙은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3 대입했을 때 어떻게 돼요? 3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3을 대입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얘는 5분의 3, 아니 5a분의 3이 되고요. 그게 5분의 3. 의안이 a는 1이죠. b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라고 했잖아. 아니면 여기다 대입하셔도 돼요. 이게 원래 ax 플러스 b니까.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a, b 값 구해내는 거예요. 자, 2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종이 테이프를 접었어. 그렇게 해놓고 x, y라고 놓기로 하고 x가 0에 가까워질 때 x, 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우린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다? 미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바꿔줘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x, y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y가 살아있으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y를 뭘로 바꾸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냐면 x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관계식들을 찾아내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요? 이런 그림 있으면. 이런 그림 있으면 어떻게? 일단 이거지. 접었기 때문에 여기가 y하고 똑같은 거지. 접은 거니까. 그치? 접은 거니까 똑같죠.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뭐 이거를 밑으로 그리든 위로 그리든 상관없어요. 위가 더 그림이 깔끔해서 위로 그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y 빼기 x가 되죠. 그리고 이 높이는 1이 되죠. 직각삼각형 나왔죠. 그러니까 빗변 y제곱은 y-x의 제곱 플러스 1제곱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선생님이 그림을 이걸로 그려서 지금 이 직각삼각형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y제곱은 y제곱 마이너스 2xy x제곱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따라서 이렇게 없애고 2xy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 y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왜 0의 우극한이야? 길이기 때문에 지금 0의 우극한이라고 굳이 쓴 거야. 그러면 xy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x를 곱해주면 xy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서 극한값 구하기 위해서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미지수 잘 놓고 식을 한 문자로 표현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풀이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23번 문제. 곱했을 때 x는 3에서 연속이랍니다. 곱했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 x가 3일 때 연속이려면 무슨 얘기해야 돼? 함수가 우극한, 좌극한 다 같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걸 다 풀겠다 해주시면 되죠. 자,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지는데 우극한,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지는데 좌극한, 그 다음에 f3, g3 이걸 풀자. 자, f3, g3부터 간단해 보니까 하면은
f에다 3 집어넣으려면 이 밑에 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3 포함했으니까 3 빼기 2는 1, 1 곱하기 뒤에 거 3 플러스 a가 됩니다. 얘는 3 플러스 a예요. 자, 그 다음에 우극한 같은 경우 fx, gx를 하려면 fx, gx 우극한일 때 fx, gx 하려면 우극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에다가 3을 넣어야겠죠. 3 집어넣어주면 1이고요. 곱하기 뒤에다 3 집어넣어주니까 3 플러스 a. 항상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같은 애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3 플러스 a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거 3의 좌극한이니까 요거 체크한 거 빨간색에다가 집어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3 집어넣어주니까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3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6 플러스 2a가 되죠. 결국에는 얘랑 같은 건데 맨 위에 거 맨 아래 건 어차피 지들끼리 똑같으니까 이렇게만 같으면 되죠. a는 마이너스 3이죠. a 값 구하시면 됩니다. 끝. 자, 24번 마지막 문제. 1시간 10분 될까? 자, 그럼 볼게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구나. 그렇게 돼 있고 f0, f1, f2가 있고 뭐야. 이렇게 생긴 애가 열린 구간하고 이 열린 구간에서 각각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야? 또 사이값 정리네. 그리고 실근 가지니까 이때 뿌리고 이때 마면 이때 마고 뿌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얘기야. 자, 그래서 F0하고 F0이 아니네.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다가 0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랑 곱했을 때 부호가 0보다 작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까는 어떻게 했어? F0, F1 집어넣은 게 0보다 작아야 되고 F1, F2 집어넣은 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 왜? 얘가 뿌리면 마고 마면 뿌리고 얘가 뿌리면 마고 얘가 마면 뿌린 이거니까. 근데 지금은 F라고 선생님이 쓰려다 말았죠. 왜 F가 아니냐면 내가 궁금한 애가 이 네모난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예 하도 헷갈리니까 그냥 gx라고 하는 애를 fx-x제곱-4x라고 이름을 붙여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g0하고 g2라고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고 g1하고 g2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식 두 개를 찾아낼 수가 있죠. 됩니까?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 G0 어떻게 됩니까? F0에서 뺄 게 없어요. 그냥 F0하고 똑같아요. 1이에요. 이건 1이야. 1 정해져 있어. 그럼 애가 1이니까 플러스지, 그지? 그러면 그 얘기는 G1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G1을 한번 넣어볼까? 그럼 이 얘기는 F1 빼기 1 빼기 4가 되는 거죠. 여기다 1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F1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왜 문제에서 F1 알려줬어요. 여기 보여?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식이 하나 나온다는 거야. 별이라고 잠깐 쳐놓게. 자, 그 다음에 G2도 확인을 해야 돼요. G2를 넣으려고 보니까 F2 마이너스 2는 4, 4, 2, 8 이렇게 되죠. 근데 F2가 13이라고 했어. 이렇게 되지? 이거 1이네. G2도 이미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확실히 되네. 그지? 그래서 요것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별식만.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3이는 6이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범위가 답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a의 범위예요. 그래서 의외로 사이값 정리를 되게 별거 아니게 배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풀이하라고도 할 수 있구나. 자, 우리 긴 시간 동안 이 대단원 다 풀어봤어요. 아마 다 들은 사람은 또 없겠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었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네, 다음 단원 뭘까? 바로 미분법의 시작입니다. 이 책의 진짜 중요한 이제 핵심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읍시다.